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은 한 정당, 한 사람이 국가선거제도 결정, 군사정권과 뭐 다른가? 라는 제목입니다. 민주당이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결정한 것은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 또 한 번 큰 오점을 남긴 심각한 사태입니다. 선거제도는 국민의 대표를 어떤 방식으로 뽑을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데 근간이 되는 제도이고 나라의 미래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세계의 민주주의 국가라면 여야가 합의로 결정하는 것이 당연하고 1980년대 민주화 이후 우리나라도 대부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일을 한 정당이 마음대로 결정했습니다. 축구 경기의 규칙을 어느 한 팀이 일방적으로 정한 것입니다. 그것도 어느 한 사람이 결정했습니다. 군사 독재와 본질적으로 다른 게 무엇입니까? 이재명 대표는 5일 4월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고 범야권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민주당은 준연동형 유지와 병립형 회귀를 놓고 갈팡질팡하다 이 대표에게 전권을 위임했는데 이 대표가 현행 유지를 택한 것입니다. 준연동형 운운하는 말들을 국민 대부분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난수표 같은 제도를 국민 앞에 들이밀며 제대로 알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반발했지만 민주당이 밀어붙이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번 총선도 여야 모두 위성정당을 만들고 기호 앞번호를 받기 위해 의원 꿔주기를 하는 등 꼼수, 난장판이 벌어질 것입니다. 위성정당이 만들어지면 민주당이 낸 후보인데 민주당 소속은 아닙니다. 대국민 공개 사기극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이 대표가 이런 선택을 한 것은 함세웅, 이부영 등 야권 원로와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군소정당이 한 목소리로 범야권 비례위성정당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이들이 의석 몇 개라도 건진다는 것입니다. 이 대표가 4일 만난 문재인 전 대통령도 같은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밖 범야권에 국회의석 몇 개를 주는 대가로 자신에 대한 대선 지지를 산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든 모든 책임은 민주당에 있습니다. 지금의 누더기 선거법이 탄생한 것도 4년이 지나도 고치지 못하고 다시 똑같은 선거를 해야 하는 것도 이런 과정을 이 대표 단 한 사람이 결정하게 한 것도 모두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은 4년 전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 사건을 비롯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 문재인 정부의 비리 의혹이 하나둘 드러나자 검찰권을 약화시키기 위해 공수처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게 여의치 않자 정의당 등 군소정당을 표결에 끌어들여야 했고 그들의 협조를 얻는 대가로 멀쩡한 선거법을 뜯어 고쳐 준연동형을 도입했습니다. 그 결과 21대 국회는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최강욱 전 의원,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혐의로 재판 중인 윤미향 의원,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를 퍼뜨린 김의겸 의원 등이 모두 민주당의 위성정당 출신들입니다. 여야는 모두 지난 총선에 위성정당을 반성하고 다시는 만들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대표도 지난 대선 때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 공약도 어겼습니다. 이 대표는 평소 정의로운 말을 하다가도 막상 자기 일로 닥치면 바뀝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를 2번이나 약속했지만 자신이 구속당할 처지가 되자 뒤집었습니다. 이 대표는 위성정당도 경기지사 때는 반대했지만 당대표가 되자 다시 만들겠다고 합니다. 4년 전 이 대표는 상대의 위성정당 꼼수에 대응해 같은 꼼수를 쓴다면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지금의 자신에게 한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은 사법농단 의혹 키우더니 나몰라라 하는 김명수 키즈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 부적절한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재판 개입과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등 핵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임 전 차장을 마지막으로 이 사건으로 기소된 전현직 법관 14명에 대한 1심 선고가 끝났는데 이 사건의 두 가지 핵심 혐의는 모두 무죄가 선고된 것입니다. 사실상 사건의 실체가 없었다는 겁니다. 임 전 차장 1심 재판부도 사법농단 의혹 대부분은 실체가 사라진 채 행정처 심의관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한 혐의만 남게 됐다고 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48개 혐의는 통째로 무죄가 선고됐고 그 밑에서 사법행정 실무를 담당한 임 전 차장의 핵심 혐의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사법부를 들쑤시고 5년가량 전직 고위 법관들을 형사 피고인으로 올가맨 결과가 이렇습니다. 그 책임은 사실상 수사 지침을 내린 문재인 전 대통령, 이에 호응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 무리한 수사를 강행한 검찰에 있습니다. 하지만 최초의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재판거래 의혹을 제기해 평지풍파를 시작한 사람들은 인권법, 우리법 출신 판사들이었습니다.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주장한 이탄희 판사, 재판거래 의혹을 제기한 이수진 판사,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재판거래 의혹은 헌정유린이라고 비판한 최기상 판사, 법원 게시판에 사법농단 진상조사를 청원하는 글을 올린 김영현 판사가 그들입니다. 이른바 김명수 퀴즈로 불리는 이들이 확실치도 않은 의혹을 확대 재생산하면서 이 지경까지 온 것입니다. 이탄희, 이수진, 최기상 판사는 민주당 국회의원이 됐고 김영현 판사는 문재인 비서에 이어 법제처장까지 지냈습니다. 겉으론 사법개혁을 내세우면서 뒤로는 사법부 독립을 짓밟은 것입니다. 이들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죄 없이 고통을 당했고 법원도 망가졌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너무나 무책임하고 참으로 파렴치합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은 반민주, 반개혁, 반진보 세력이 이름은 민주개혁진보입니다. 민주당은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기로 하고 위성정당 총괄기구로 가칭 민주개혁진보 선거연합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5일 통합형 비례정당을 준비하겠다고 발표 후 후속 조치에 착수한 것입니다. 민주당이 민주주의를 허무는 가짜 개혁으로 나라를 퇴보시키는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총괄기구를 민주개혁진보 선거연합으로 부르기로 한 것은 코미디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민주당에는 민주주의가 없습니다. 선거제로 논쟁을 벌이던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표 한 명의 뜻대로 위성정당 창당이 결정되자 만장일치로 이를 추인했습니다. 민주당 의원 중 106명은 당대표께서 최종적인 고뇌의 결단을 내렸다는 성명도 발표했습니다. 50 전두환 대통령이 이끌던 민주정의당이 연상됩니다. 민주당은 2022년 이 대표가 당을 이끌면서부터 1인 정당으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비주류에서 당의 주류를 비판하면 수박으로 비난받는 것은 물론 반명 의원의 생명을 위협하는 현수막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제1당으로 활동하면서 단 한 번도 개혁적인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이 대표가 대선 공약을 깨고 군소정당과 비례 의석을 나눠 먹기 위해 위성정당을 다시 만들기로 한 것은 반개혁의 대표적입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 약속은 국민을 우롱하는 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국회의원들이 200개에 가까운 특혜를 누리고 매년 받는 세비와 수당이 1억 5천만 원이 넘지만 이를 개혁하기 위해 나서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말로는 인권과 정의를 내세우며 진보를 자처하나 김정은 치하에서 노예처럼 생활하는 북한 주민은 모른 척합니다. 북한인권재단은 민주당이 이 사례를 추천하지 않아 8년째 출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중국의 탈북자 북송을 규탄하는 결의안에 기권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민주개혁 진보 선거연합은 다른 군소 정당과 의석 나눠먹기를 위한 꼼수를 부릴 텐데 이를 민주개혁 진보라고 하는 것은 언어 도단에 불과합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은 2심도 징역형 조국, 반성, 사과 아니라 출마 선언이라는 제목입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이 1심에 이어 2심 재판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감형하지 않은 이유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조 씨는 이날 판결 후에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윤석열 정권의 잘못을 바로잡는데 제 힘을 보태는 것으로 끝없는 사과를 하려 한다고 했습니다. 조 씨는 사과를 하는 대신 입장문을 통해 두려운 마음으로 새로운 길을 가겠다며 사실상 총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조 씨가 미사여구로 자신의 출마를 포장하더라도 결국 국회의원에 당선돼 정치적 면죄부를 받아보겠다는 계산이라는 것을 모를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법사위에 들어가면 진행 중인 자신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조 씨는 아들 입시를 위해 허위로 작성한 서울대 인턴십 활동 증명서를 활용하고 아들이 다니던 외국 대학의 온라인 시험을 대신해줬습니다.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허위 인턴 확인서와 허위 동양대 표창장을 제출했습니다. 민정수석 시절 정치권 청탁을 받고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감반의 감찰을 무마했습니다. 이 혐의가 모두 1심과 2심에서 유죄로 판단됐습니다. 조 씨는 학자 시절 SNS를 통해 온갖 좋은 말을 하며 저명 인사가 됐지만 법무장관 검증 과정에서 헤아릴 수도 없는 내로남불이 드러나 사람들이 혀를 쳤습니다. 조 씨 혐의는 법무장관에 임명되기 이전에 이미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기어이 그를 장관에 임명해 국가적 갈등을 초래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조 씨는 국민 앞에 사죄해야 마땅합니다. 그런 사람이 징역형을 받은 날 도리어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 인사들 사이엔 비리를 감출 수 없게 되면 선거에 출마하는 방탄 공식이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도 옥중에서 정치검찰 해체당을 만들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피의자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황운하 의원도 다음 총선에 출마할 것입니다. 대장동 사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는 대선 패배 직후 국회의원에 출마해 불체포 특권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 대표가 위성정당을 만들어 조국 같은 사람이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방탄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건 결국 국민뿐입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